안녕하세요. 회계원리 강의 이선복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장 결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은 1절은 결산의 의의와 절차, 그리고 2절에서 시산표의 작성, 3절에서 수정분계, 4절 정산표의 작성, 5절의 재무제표의 작성, 회계정보의 마감, 이렇게 6절까지 총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5장은 세 파트로 나누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1, 2절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3, 4절 수정분기하고 정산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재무제표의 작성과 회계정보의 마감, 그런 순서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 무엇을 공부했었죠? 회계 거래가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계정이라 해서 회계장부에 표시를 할 건데, 특별히는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에 의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계순환 과정 총 몇 단계로 되어 있었다 했었죠? 총 6단계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단계에서는 회계거래 식별, 2단계에서는 분계, 3단계에서는 전기, 4단계에서는 수정분계, 5단계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마지막 6단계 회계장부의 마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 그러니까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이 결국 재무제표로 작성이 돼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로서 제공이 될 텐데, 그 재무제표에 작성이 되고 또 장부가 마감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1단계에서는 뭐 했죠? 회계거래의 식별.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이 뭐냐? 먼저 회계상의 거래냐? 일반적인 거래냐?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뭔지 구체적으로 그거를 식별해서 우리가 회계장부에 표시하는 건 결국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가 뭐라 했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을 가져다 주는 경제적 사건. 이것은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회계상의 거래다 싶으면 이건 이제 회계장부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장부에 표시하는데 어떻게? 분계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 했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분계, 우리가 차변과 대변과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거래가 발생한 내용을 회계장부에 거기에 계정이라는 금액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표시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분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분계를 한 다음에는 3단계에 가서 뭘 했습니까? 전기라는 걸 했죠. 분계하면서 분계장이 작성한 내용을 그거를 어떻게 총계정원장이라는 그 계정에 옮겨 적는 거. 그래서 분계장에 차변의 금액이 있었으면 전기, 총계정원장에 있어서 차변에 적고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적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우리가 전기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날 거래가 이루어진 날 이제 반드시 그때그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5장은 마지막 우리가 결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한 달 회계 처리를 한다면은 4월 30일 마지막 날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는가, 이제 그거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우리가 결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 결산의 의의와 절차. 결산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액을 종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 그래서 우리가 회계거래란 뭘 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다 했는데, 결국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계장부를 이제 마감해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기 위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결산. 그리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결산 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한 회계기간 동안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가 산출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결산 과정에서 작성한다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장부를 마감함으로써 다음 회계기간에 새로운 장부로 기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장부를 이제 마감하고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결국 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산은 이제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시산표의 작성, 그리고 두 번째 수정분계, 그리고 정산표의 작성, 재무제표의 작성.
회계장부의 마감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하네요. 자, 물론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에서는 총 6단계에서는 앞에가 뭐가 있었죠? 자, 우리가 1단계 거래 회계거래의 식별, 2단계 분계, 3단계 뭐야? 전기. 그리고 4단계가 이제 우리가 필수적 절차를 해서 수정분계라고 했습니다. 수정분계. 자, 수정분계가 4단계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5단계에 가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 회계장부의 마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단표 작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나 필수 절차는 아니고 보조적 절차이지만 되게 이제 결산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정산표라는 것도 정산표 하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산표, 수정분계,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들이 많나해서 여기 포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산표도 필수적 절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적인 절차로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럼 먼저 2단계 이제 2절의 시산표의 작성입니다. 자, 시산표란 뭐냐? 자, 시산표의 작성은 한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분계와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고 재무제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보조적 절차다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에서 2단계 분계가 있었다 했죠. 거래가 발생하면 그걸 차변대변 분계장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분계와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하나의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한다. 자, 시산표는 대차 균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원장의 모든 계정의 금액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차변 총계액과 대변 총계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모든 계정, 그래서 총계정 원장, 거기에는 모든 계정, 현금, 건물, 토지, 여러 가지 많은 계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결국 표 하나로 모을 겁니다. 시산표 하나로 모으고 결국 차변 총액과 대변 총액이 일치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시산표를 통해서 알아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시산표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시산표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어딘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류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다. 자, 오류의 예로 시산표 오류의 예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정의 과목을 기록한 경우 그래서 다른 계정 예를 들어서 막 토지를 갖다가 건물이라고 했다든가, 그죠? 현금으로 표시해야 될 것을 재고자산으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 시산표가 이제 잘못 작성된 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거래를 기록을 완전히 누락시킨 경우, 어떤 거래 계정 과목들을 빠뜨렸어요. 그죠? 빠뜨리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는 중복으로 기록을 했어요. 한번 작성을. 위에서는 누락시켜서. 그리고 3번에서는 아예 뭐 적은 걸 또 적고, 그런 경우 중복으로. 시간표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을 서로 바꾸어서 기록한 경우 차변에 적어야 할 것을 대변에 적고 대변에 적어야 할 것을 차변에 적고 뭔가 서로 잘못 적은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 시간표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 오류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서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시산표의 종류입니다. 시산표는 작성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마감 후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시점에 따라서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수정 분계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시산표는 수정 후 시산표, 그리고 마지막에 회계장부를 마감한 후에 그리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우리가 마지막 회계순환 과정 6단계가 회계장부의 마감이라 했는데 그 회계장부를 마감한 후에 작성하는 시산표는 무슨 시산표? 마감 후 시산표. 그래서 그 시점에 따라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마감 후 시산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계정의 합계액표는 잔액의 표시 분류. 이제 또 그 시산표를 작성하는 그 양식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대요. 자, 합계 시산표에 같은 경우는 원장에 있는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을 모아서 작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원장에 우리가 있는 이제 금액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이 증가하면 어디다 적힌다 했죠? 차변에 적힌다고요. 차변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근데 반대로 현금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현금,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러면 현금 계정 안에
차변 금액이 각각 있을 거고 대변 금액이 각각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차변합계획, 대변합계획을 각각 우리가 시산표에다 작성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합계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잔액 시산표는 원장에 있는 각 계정의 차변합과 합계획과 대변합계획을 상계시켜서 잔액만을 모아서 작성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이 차변에 100만 원 있고 대변에 현금이 70만 원 있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 잔액이 얼마? 30만 원만. 그럼 30만 원만 그거를 이제 작성을 차변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이런 시산표는 잔액 시산표. 자, 그리고 합계 잔액 시단표는 합계 시단표와 잔액 시단표를 결합하여 하나의 표로 만든 거. 그래서 이제 합계는 합계대로 또 잔액은 잔액대로 결합해서 작성한 것을 합계 잔액 시단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단표 구체적인 이야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회사 이름은 화성꽃 배달. 자, 합계 잔액 시단표 그래서 돼 있고요. 날짜가 5월 31일 결산일 마지막 날입니다. 단위 원 돼 있고 자 중간에 계정 과목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정으로 분계를 하고 계정 총계정 원장에서 현금 계정, 단기 금융자산, 매출채권 계정 여러 가지 계정이 있던 것을 여기 하나로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오고 이제 집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 잔액 시단표, 합계 시단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합계 시단표의 경우는 저 차변 금액, 현금 같은 경우는 차변에 들어온 거 이렇게 작성하고 대변에 들어온 거 이쪽으로 대변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또 차변 대변 구분하면 어디가 더 많아? 이게 차변이 결국 80만 9천원에서 37만 2천원을 빼면 43만 7천원 차변이 더 많죠. 이렇게는 작성하는 것. 그래서 합계 금액은 합계 금액대로 표시하고 잔액은 잔액대로 표시하는 거. 이게 합계 잔액 시단표네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금융자산은 우리가 이제 구입한 것이 5만 원이 있다 합시다. 차변밖에 없네. 그러면 그대로 잔액 차변으로 오고. 매출채권 40만 원 있었어.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매출채권이다 있는데 특별히 요 표시가 있네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합해서 뭐로 보고한다? 매출채권이라고 보고한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산,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상품을 팔았는데 어음을 받고 팔았어요. 어음을 받고. 그러면 나중에 어음 만기가 되면 어음 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도 받으러 오면 다 자산인데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산표, 결국 재무제표에 작성할 때는 뭐로 간다? 매출채권이라는 금액으로 계정 과목을 해서 통합시켜서 표시한다. 그래서 매출채권 이렇게 표시하고요. 40만 원 합계금액. 이쪽 차변만 있으니까 잔액이 차변에 40만 원 왔네요. 자, 소모품 6만 원 차변에 있어서 차변의 잔액 그대로 왔습니다. FVOCI 금융자산에서 FVOCI는 이제 공정가치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금융자산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가. 그럼 그로 인한 평가이익을 이렇게 표시할 때 우리가 FVOCI라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6만원, 6만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이제 차변에 10만원, 20만원 있고 대변에 30만원 있었네요.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은 이번에 돈을 빌려온 거고 차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은 뭐야? 부채의 감소니까 이건 돈을 갚았다는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차변에 갚은 차입금은 20만원, 이번에 추가로 빌려온 차입금은 30만원. 자, 얼마로? 그럼 얼마 증가의 차입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30만원에서 20만원을 뺀 10만원이 현재 갚아야 될 차입금이 되겠죠. 자, 자본금은 50만원에 50만원 이렇게 합계 금액이 되니까 이것도 50만원. 자, 용역 매출 이제 수익입니다. 용역 매출 40만원. 그 다음에 잔액 40만원. 임대료 수익 이렇게 해서 9천원 임대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임대료 그래서 9천원. 자, 이자 비용은 우리가 비용을 이자를 주는 겁니다. 주는 이자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비용의 증가는 어디 차변 이렇게 해서 이제 2,000원 각각 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합계 잔액 시단표를 전체로 봤는데 합계 잔액 시단표는 작성할 때 먼저 총계정 원장에 아주 여러 계정으로 복잡하게 이제 있던 계정들을 이렇게 표 하나에 집계로 하고 집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이 표시된 금액은 차변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뭐 또 총계정 원장에서 대변에 표시됐던 금액은 대변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상계에서
차변이 많은 것은 잔액을 차변에, 대변이 많은 것은 잔액을 대변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다. 자,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시산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차변된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변 합계가 얼마입니까? 쭉 보니까 합계 금액이 158만 1,000원. 그러면 대변도 당연히 158만 1,000원이 돼야 된다. 자, 잔액만 보겠습니다. 잔액 보니까 차변 잔액이 얼마? 100만 9천원. 그럼 대변 금액도 100만 9천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가? 그것을 잘 살펴서 수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산표 등식입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와 재무상태의 항목별 요약해서 시산표에는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및 수익을 표시한다. 그래서 차변에는 이제 자산 플러스 비용 이꼴 대변에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된다. 만약에 배당금 계정이 있으면은 시산표 차변에 기록한다. 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배당금을 자산 플러스 비용 플러스 배당금 그래서 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차변에 표시되는 거는 우리가 뭐가 표시가 될 수 있다고 마지막 잔액을 한번 봐보세요. 잔액을 쭉 이제 보면은 자산에 해당하는 잔액들은 주로 어디에 와 있어? 이렇게 차변에 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차변에 와 있는 것, 최종적으로 잔액이.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부채 요거 단기 차입금, 부채는 어디로? 잔액이 대변에 와 있고, 자본 대변에 와 있고, 수익도 용역매출 임대료 수익인데 여기 잔액이 대변에 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야? 그러면은 자산 이꼴 비용 플러스의 그 합계액 100만 9천 원은 요거 뭐 또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의 합계액 100만 9천 원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자산 이꼴 비용, 자산 플러스 비용 이꼴 자본,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이고, 만약에 배당금이 발생했다. 그럼 배당금이 발생한 것은 요 차변에 표시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산표의 등식입니다. 또 합계전액 시산표의 재무상태별 항목별 요약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 시산표에 자산 107만원, 비용 2,000원에서 시산표의 마지막 이제 잔액입니다. 합계 때는 이렇게 차변, 대변 양쪽으로 표시가 되고요. 결국 차변이 많으면 그 잔액이 차변으로, 대변이 많으면은 그 대변의 금액으로 이렇게 잔액이 각각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잔액만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결국 자산의 잔액은 얼마? 차변에 107만원, 비용의 잔액은 2,000원, 그 다음에 부채는 잔액이 10만원, 그 다음에 자본은 50만원, 기초자본, 5월 1일 날 처음에 그때 기초자본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해당하는 그 수익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이 40만 7천원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면 그것이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에서 기말자본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은 40만 9천원.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마이너스 시켜서 계산해요. 수익이 40만 9천원, 비용이 2천원. 40만 9천원에서 2천원을 빼니까 얼마? 40만 7천원. 또 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건 어디 가서? 이제 자본에 가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본 50만원, 당기순이익 40만 7천원 합하면은 기말자본 90만 7천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결산은 이제 우리가 기중에 발생하는 건 거래가 발생하는 날 그날 바로 표시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를 차변 대변 나누어서 반드시 분계장에 작성하는 거. 그걸 그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가 뭘로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 거죠. 전기하는 것도 그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지막 우리가 결산에 되면은 이제 어떻게 그 분계장에 작성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 내용들을 표 하나로 조금 집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한다? 우선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시산표라는 걸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회계,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수정분계라는 거 조금 이따 공부합니다. 자, 수정분계하고 그 다음에 수정분계가 이루어졌으면은 뭐 한다? 수정후 합계잔액 시산표 이런 거 이제 또 작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특히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마지막 장부 마감 이런 이제 회계처리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주 중요한 거 있었죠.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분계라는 게 뭐였죠? 차변, 대변.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대변 그걸 이제 표시하는 건데 차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왼쪽. 그 다음에 대변은 뭐라 했습니까? 오른쪽. 그런 뜻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차변, 대변은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각각 발생하면은 했을 때 그것을 자산과 아니 차변과 대변 어느 쪽에 적는 게 할 거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했죠.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니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자,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 어디입니까? 자,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부채, 그럼 뭐예요? 수익의 증가, 대변, 수익의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 차변, 비용의 감소, 대변. 그래서 그게 아주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시산표 작성하는 거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